상견례 중 딸 파혼시킨 아버지 사연.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야. 50대 후반의 김태수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혼잣말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며 세 자녀를 키워온 태수에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막내딸 지영이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영이가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구나. 태수는 새벽 4시부터 시장에 나가 과일을 정리하고 파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하루도 빠짐없이 가게를 지켰습니다. 애들 교육비만큼은 절대 부족하게 하지 말자는 신념으로 40년을 버텨왔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딸은 이미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이제 막내 지영이만 남았습니다. 지영이는 태수의 자랑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아빠 덕분이에요. 지영이가 취직할 때 한 말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태수는 그때 눈물을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어져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여보, 준비 다 했어요? 아내 순덕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나가자. 태수는 평소 입지 않던 정장을 입고 구두까지 신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지영이가 소개해준 사람이니까 분명 좋은 사람일 거야. 태수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영이는 예비 신랑 민준에 대해 간단히 소개했었습니다. 아빠, 민준 오빠는 대기업 과장이고 정말 착해요. 저를 잘 챙겨주시고 부모님도 교수님이셔서 교양 있으신 분들이래요. 태수는 딸의 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보는 눈이 있지. 하지만 태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상견례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화가 나는 하루가 될 줄을 말입니다. 상견례 장소는 시내 유명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여기가 맞나? 태수와 순덕이는 고급스러운 식당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 가던 곳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지영이가 예약했다고 했으니까 들어가자. 태수는 용기를 내어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딸을 위한 날이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된 룸에 들어가자 먼저 와 있던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바로 지영이의 예비 신랑 민준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준수한 외모에 정장도 잘 어울렸습니다. 아, 장인어른, 장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민준입니다. 민준의 첫 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고 예의도 바른 것 같았습니다. 곧이어 민준의 부모님도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답게 점잖은 모습이었고 어머니도 단정하고 우아한 인상이었습니다. 태수는 약간 위축되는 기분이었지만 최대한 당당하게 인사했습니다. 김태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영이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덕이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지영씨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우리 민준이가 복을 많이 타고났나 봅니다. 민준의 어머니 말에 모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서로 안부를 묻고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영씨가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라고 들었어요. 네, 우리 딸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태수는 딸 자랑을 하며 뿌듯했습니다. 민준도 지영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민준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시장에서 과일 가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수가 대답하자 상대방 가족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태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민준의 어머니가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영이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열심히 일하셔서 저희 남매들 모두 대학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장인어른께서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민준이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 말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태수는 점점 불편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서울에 집이 몇 채 있어서요. 민준의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대학 교수이다 보니까 안정적이고 민준이도 어릴 때부터 해외 유학을 보내서 영어도 능숙해요. 태수는 음식을 먹으면서 상대방의 말을 들었지만 점점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자랑인지 견제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말들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대학교 때부터 성적이 우수해서 장학금도 받았어요. 지금 회사에서도 승진이 빠른 편이고요. 민준의 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회사로 이직할 계획도 있고 해외 발령도 고려하고 있어요.
태수는 이 모든 말이 자신의 딸이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는 거라는 식으로 들렸습니다. 지영씨 집은 어디세요? 민준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종로구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순덕이가 대답했습니다. 아, 종로구요. 저희는 강남에 살고 있어요. 아파트도 꽤 큰 편이고요. 민준의 어머니 말에 태수는 젓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이게 대화인지 자랑인지 헷갈렸습니다. 지영이는 중간에서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집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영이가 말하자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결혼하면 현실적인 것도 중요하죠. 아무래도 격이 맞는 게 좋잖아요. 민준의 말에 태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격이 맞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저희 집안은 대대로 교육을 중시해왔어요. 할아버지도 교사셨고 아버지도 교수고. 민준의 아버지가 계속 집안 자랑을 했습니다. 민준이도 박사 과정까지 고려하고 있어요. 태수는 이제 완전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이게 상견례인지 신분확인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태수는 참고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자식 교육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애들 뒷바라지했어요. 하지만 상대방 가족은 태수의 말을 진지하게 들으려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라는 말로 대충 넘어가려 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면서 술도 조금씩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술을 마시자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시장 장사 힘드시죠? 민준이 물었습니다. 뭐 평생 해온 일이니까 괜찮아요. 태수가 대답했지만 민준의 어투에서 뭔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존댓말은 하지만 어딘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요즘 시장 장사도 많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대형마트도 많이 생기고.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도 단골 손님들이 있어서 그럭저럭 버티고 있어요. 태수는 최대한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질문이 점점 예의에서 벗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른,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민준이 술 기운에 더 대담해졌습니다. 장사는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만하시고 쉬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태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죠? 사실은요. 민준이 잠시 망설이더니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저희 주변 사람들도 만나게 되잖아요. 회사 동료들, 친구들. 민준의 말에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시장에서 장사하신다고 하면 좀 아무래도 체면상 어색할 것 같아서요. 지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준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준은 술에 취해서인지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나쁜 뜻에서 하는 말이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라고. 우리 회사 부장님들, 동료들 앞에서 장인어른이 시장 상인이라고 소개하기가 쉽겠어? 태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듣지 못했던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장사는 그만하시고 다른 일을, 아니면 그냥 쉬시는 게 어떨까요? 민준의 제안에 태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순덕이도 얼굴이 굳어졌고 지영이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부모도 아들의 말이 과했다는 걸 알았는지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4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자식들을 키운 자신의 삶이 이렇게 모욕받을 일인가 싶어서 가슴이 끓어올랐습니다. 내 직업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태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40년간 쌓인 자존심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민준 씨, 제가 비록 시장에서 장사를 하지만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40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한 건 제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서 세 아이 모두 대학 보냈고 지영이가 지금 이렇게 좋은 회사에 다닐 수 있는 것도 제가 흘린 땀 덕분입니다. 민준은 술이 깬 듯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번 깨끗한 돈으로 제 가족을 키웠습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남에게 피해준 적도 없고 떳떳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체면상 어색하다고요? 민준의 부모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저희 아들이 술을 마셔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민준의 아버지가 중재하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태수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본심이겠죠. 술 먹고 하는 말이 진짜 속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순덕이도 남편을 말리려 했지만 태수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제 직업을 무시했습니다. 태수가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당신이 제 딸을 진짜 사랑한다면 제 딸의 아버지를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영이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을 직업이나 재산으로 판단하는 사람에게 제 딸을 맡길 수 없습니다. 태수의 마지막 말에 민준의 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인어른, 오해입니다. 저희가 민준의 어머니가 변명하려 했지만 태수는 이미 결심이 선 상태였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태수는 지영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너에게 부끄러운 아버지냐? 지영이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태수는 딸의 말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딸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분노가 이해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준과의 관계가 끝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아빠, 진정하세요. 민준 오빠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닐 거예요. 지영이가 아버지를 말렸지만 속으로는 민준의 말에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영이도 민준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상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은근히 자신의 가정환경을 깔보는 듯한 말들을 했습니다. 너희 집은 작으니까, 너희 아버지는 공부를 안 해서, 우리 집안은 다르게 자라서 같은 말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지영씨,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민준이 사과했지만 지영이는 그 사과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저렇게 노골적으로 말할 정도라면 평소에는 더 심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민준 오빠, 진짜 죄송하다고 생각해요?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지영아. 내가 술을 마셔서 실수했어. 민준의 대답에서 지영이는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실수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우리 아빠가 정말 부끄러워요? 지영이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이 지영이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 자신을 존중한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을 텐데. 지영아, 그게 아니라. 민준이 변명하려 했지만 지영이는 이미 답을 알았습니다. 민준은 정말로 자신의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의 가족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오빠, 제가 오빠를 잘못 봤나 봐요. 지영이의 말에 민준이 당황했습니다. 지영아,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요. 저희는 격이 안 맞나 봐요. 지영이는 그동안 민준이 했던 말들을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자신의 집에 와서는 좁다, 낡았다는 말을 했고 아버지 직업 얘기가 나오면 슬쩍 화제를 돌렸습니다. 자신이 사랑에 빠져서 그런 신호들을 놓쳤던 것 같았습니다. 아빠 말이 맞아요. 저희는 안 어울려요. 지영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결혼 오늘로 끝입니다. 태수의 단호한 선언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장인어른, 잠깐만요. 민준이 급하게 말렸습니다. 저희 아들이 실수한 거니까 용서해주세요. 민준의 어머니도 당황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입니다. 태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제 딸은 인격을 존중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시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사위 밑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겠어요? 태수의 말에 민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준이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생각 안 할게요.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지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잘못 생각했다는 게 뭔가요?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순덕이도 남편의 편을 들었습니다. 우리 딸이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살 이유는 없어요. 장모님, 그런 게 아닙니다. 민준이 변명했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습니다. 한번 드러난 본심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민준의 애원도 소용없었습니다. 태수는 지영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아빠 말이 틀렸니? 지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아빠 말이 맞아요. 지영이도 이제 민준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겉으로는 신사적이고 교양 있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가족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런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영아. 민준이 놀라며 지영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진짜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보자. 하지만 지영이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그만해요. 아빠 말대로 우리는 격이 안 맞아요. 지영이의 말에 민준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자업자득이었습니다. 태수는 순덕이와 지영이의 손을 잡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리 가자. 뒤에서 민준 가족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태수는 끝까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딸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후 지영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충격이 컸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사이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끝나버렸으니까요. 태수는 혹시 딸이 자신을 원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지영아, 아빠 때문에 힘들지?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영이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사실 저도 느꼈어요. 민준 오빠가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걸. 지영이의 고백에 태수는 놀랐습니다. 정말? 네, 처음에는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오늘 보니까 정말이었어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 오빠는 평소에도 은근히 우리 집을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집이 작다, 낡았다, 아빠 직업 얘기만 나오면 화제를 돌렸어요. 지영이가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사랑한다는 핑계로 다 넘어갔어요. 정말 바보 같았어요. 지영이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태수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지영아, 네가 바보가 아니야. 사랑하면 상대방 좋은 면만 보이는 거야. 태수의 따뜻한 위로에 지영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오늘 아빠가 저를 지켜주셨어요. 고마워요. 지영이의 말에 태수도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40년간 장사를 한 건 너희들 때문이었어. 그런데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다. 태수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 내가 떳떳하게 일한 만큼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한테 굽실거릴 필요는 없다는 걸. 며칠 후 민준이 지영이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단호했습니다. 민준 오빠, 우리는 정말 끝이에요. 아빠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이였어요. 민준은 계속 사과했지만 지영이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가족까지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년 후 지영이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태수를 아버님이라고 부르며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장인어른을 닮은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태수는 진정한 사위를 얻었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거절이 더 큰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은 하루였습니다.